7장과 8장 이어서 낭독해 드릴게요. 나는 길모퉁이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두 학생 단체에서는 청년의 훈련된 버릇대로 쾌활한 젊은이들의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어디를 가도 단체가 있고 끼리끼리들 모여 있고 운명의 방산이 있었다. 그리고 따뜻한 군중의 모임 속에 도피가 있었다. 내 뒤에는 사나이 2명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조금 엿들었다. 이건 마치 흑인 불악 젊은이들의 집회소를 방불케 하는군. 모든 점이 똑같습니다. 몸에 문신을 그리는 일이 다시 유행이랍니다. 이것이 젊은 유럽이죠. 그 목소리는 유난히 주의를 기울이게 했고 귀에 익은 목소리같이 생각되었다. 나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 어두운 길을 걸어갔다. 한쪽은 작달막하니 풍채가 좋은 동양인이었다. 가로등 밑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은 빛나 보였다. 그때 다른 사나이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렇지만 당신의 나라도 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군중에 추종하지 않는 인간이란 어디에 가도 드무니까요.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 한마디 내 가슴에 벅찬 놀라움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말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데미안이었다. 나는 어둠 속을 헤치고 그와 동양인의 뒤를 따라 골목을 지나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데미안의 목소리를 즐겼다. 그 목소리는 옛날과 변함없는 어조로 아름답고 고즈넉하고 침착성을 띠고 있었으며 또 나를 누르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다. 나는 데미안을 발견한 것이다. 어떤 길이 막힌 곳에서 그 동양인은 작별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데미안은 그 길을 다시 돌아왔다. 나는 길 한가운데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이쪽을 향해 몸을 곧게 세우고 탄력 있는 걸음걸이로 오는 것을 가슴 설레면서 지켜보았다. 갈색의 레인코트를 입고 팔목에는 가느다란 스틱을 걸고 있었다. 그는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걸음걸이로 내 바로 앞까지 와서 모자를 벗었다. 입을 힘있게 담은 낯익고 밝은 얼굴이 보였다. 그 넓은 이마에는 독특한 밝음이 나타나 있었다. 데미안,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자네였군, 싱클레어.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지. 자네하고 만난 것은 오늘 밤이 처음이지만 내내 우리들의 뒤를 따라왔나 보지. 그럼 금방 난 줄 알았나? 물론 자네는 확실히 변하긴 했지만 표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표지? 무슨 표지? 우린 언젠가 카인의 표지라고 부르지 않았나? 자네도 알고 있겠지? 즉 우리들의 표지를 말이야. 자넨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자네의 친구가 되었지 않아. 그런데 지금은 더 뚜렷해졌군. 나도 몰랐어.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언젠가 자네 초상을 그린 적이 있었지. 데미안, 그것이 나를 닮아 있는 데는 그만 놀랐어. 그것이 즉 표지인가? 그렇지. 참 자네하고 만나게 되어 기쁘군. 우리 어머니도 반가워하실 거야. 나는 놀랐다. 자네 어머니? 여기 계시는가? 나를 알고 계실 리가 있나? 그야 알고 있지. 내가
소개 같은 것을 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자네를 알고 계실걸? 오랫동안 자네 소식을 못 들었어. 가끔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되지 않았어. 얼마 전부터 나는 곧 자네하고 만나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느꼈지.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네. 그는 자기의 팔을 내 팔에 끼고 같이 걷기를 계속했다. 침착한 기분이 그에게서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가 서로에 대해 얘기했다. 학교 시절의 일이든가 견진성사 준비 시간의 일이라든가 또 그 무렵에 휴가 때 그 어색했던 해오의 일이라든가에 대해 우리는 회상했다. 그러나 우리 사이가 최초로 아주 밀접하게 이어지게 된 프란스 크로머와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 장인 8장입니다. 종말의 발단. 나는 어느 이른 봄날 저녁에 우리가 점령한 농장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맥없는 바람이 변덕스럽게 간간히 불어오고 높은 플랑드르 지방으로 구름대가 흩날려가고 있었다. 구름 너머 어느 곳엔지 달이 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온종일 불안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걱정이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지금 나는 그 어두운 입초기지에서 이제까지의 내 생활과 에바 부인과 데미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 그루 백양나무에 기대서서 움직이고 있는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남몰래 바르르 떠는 듯한 밝은 빛이 곧 솟아오르더니 어떤 상의 행렬이 되었다. 나는 나의 맥박이 이상하게 가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람과 비에 대해 무감각한 내 피부와 내심 떠오르는 지도자가 내 주위에 있음을 느꼈다. 구름 속으로 대도시가 보였다. 그곳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다. 그런 한편 광대한 지역을 뒤덮고 있는 별들을 머리에 달고 산맥처럼 거대하며 마치 에바 부인과 같은 표정을 지닌 어떤 억센 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거대한 모습 속으로 인간들의 대열은 마치 어마어마한 동굴 속으로 빨려들듯 들어가서는 사라져버렸다. 그 여신은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여신의 이마 위에 박힌 점이 환하게 빛났다. 꿈이 그 여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신은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커다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돌연 여신은 날카로운 비명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이마에서 수없이 반짝이는 그 많은 별들이 튀어나와 멋진 활 모양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어두운 하늘로 퍼져 올라갔다. 그 별들 중 하나가 날카로운 음향을 내며 똑바로 나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와 나를 찾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굉음과 함께 수많은 불꽃으로 장렬하며 나를 붕 띄어 올렸다가는 다시 땅에 내동댕이 쳐댔다. 세계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내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나는 많은 상처를 입고 흙에 뒤덮인 채 백양나무 가까이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나는 지하실에 누워 있었고 포탄이 내 머리 위에서 으르릉 대고 있었다. 나는 차 안에 누워서 황막한 벌판 위를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줄곧 나는 잠이 들거나 의식불명이었다.
그러나 깊이 자면 잘수록 나는 무엇인가가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나를 지배하는 어떤 힘을 따라가고 있음을 더욱더 격렬하게 느꼈다. 나는 마구간에 집 위에 누워 있었다. 사방은 캄캄했다. 누군가가 나의 손을 밟았다. 그러나 나의 내부는 계속해서 더 가려고 했다. 한층 더 강렬하게 나는 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나는 차 안에 눕혀졌고 그 후에는 사다리 같은 들것 위에 뉘어져 있었다. 점점 더 강렬하게 그 어느 곳으로인지 가도록 명령을 받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곳으로 가려는 절박감 이외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드디어 나는 목적지에 왔다. 밤이었다. 나는 명료한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도 나는 강한 인력과 절박감을 느꼈던 것이다. 지금 나는 홀 안 바닥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으며 내가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와 있음을 느꼈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내 자리 바로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마에 표지를 달고 있었다. 그것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도 할 수가 없었거니 하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머리 위에 벽에 걸린 등불이 비춰주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무한히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나의 두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천천히 그는 내게로 가까이 다가왔으며 우리는 거의 살이 맞닿을 정도까지 되었다. 싱클레어. 나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눈짓을 했다. 그는 동정이라도 하는 듯이 다시 미소를 지었다. 여보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입은 바로 내 입 가까이에 있었다. 나지키 그는 말을 계속했다. 프란스 크로머를 지금도 기억할 수 있나?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게 싱클레어 들어봐. 난 가야만 돼. 자넨 아마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크로머나 혹은 다른 일 때문에 말이야. 그때는 자네가 불러도 나는 이미 그렇게 간단하게 말을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갈 수는 없을 걸세. 그럴 땐 자네 자신의 가슴속에 귀를 기울여야 되네. 그러면 내가 자네의 내부에 있음을 알아차릴 거야. 알겠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바 부인이 이런 부탁을 했네. 만일에 자네가 언젠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분이 보내는 키스를 자네한테 해주라고 말일세. 눈을 감게나 싱클레어. 나는 잠자코 눈을 감았다. 피가 끊이지 않고 조금씩 흐르던 내 입술 위에 그가 가볍게 입 맞추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나는 다시 붕대를 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윽고 완전히 잠을 깨자 나는 급히 옆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낯선 사람이 누워 있었다. 붕대를 감는 것이 내게는 고통스럽기만 했다. 그 이후 나에게 일어난 일들도 고통스러움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가끔 열쇠를 찾아내어 완전히 나 자신의 내면 세계로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상이 졸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었고, 다만 그 어두운 거울 위에 몸을 굽히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이젠 완전히 내 친구며 지도자인 데미안과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지금까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책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기도 조심해야 해야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